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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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20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백봉 선생님 39주기 추모제가 산청 보림선언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 열리는데 혹시 부산에서 가실 분이 있으시면 거기서 차를 한 대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가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니까 거기 한번 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산청 보림선언. 그 다음에 7월 26일부터 오후 2시에서 28일 오후 1시 그 사이에 이제 학예정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쭉 같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예정진의 주제는 뭐냐면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모습 공식, 그다음 새말기 시스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교재가 이 말 한마디거든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이 없는 분도 있을 거라요. 그래서 학예정진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학예정신 참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선언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1쪽 새말기 안내서 141쪽 모습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헛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인데,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고, 그리고 모든 일체 만법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자가 이거는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을 제 행무상 일체의 인과연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과 인과연으로 생긴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 무지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모르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 무지 속에서 헤매이면 무지에 머물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삼법인은 그 속에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냐면 연기법. 부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진리죠. 연기법과 연기법의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일체 모든 법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게 공성이거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의 이치가 이 삼법인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부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부처님은 그러한 뜻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배우고 그걸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그 연기와 공성이 나의 공부 살림이 되는 실질적인 공부 살림이 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직접 내가 그것을 체험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내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뭐죠? 원리거든. 그래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습, 공식.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모습은 제일 처음에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으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뭐다? 변한다거든요. 인과 연으로 생겼으니까 인과 연은 쉬지 않고 변하거든. 쉬지 않고 변하니까 그 결과치인 모습도 쉬지 않고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변한다 이것을 언어나 문자로만 생각을 하면 변한다 이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요.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이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변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일상생활에서 변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건지를 실제로 저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같은 게 제가 이제
삼본에서 제가 삼본에 사는데 삼본에서 이제 지금은 교대지만 선릉 쪽으로 이렇게 오면 그쪽에 우명산 그 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가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우리 선릉에 이제 개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전부 다 비닐하우스 막 맨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천지 개벽을 해서 거기에 전부 아파트가 다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였다가 지금 비닐하우스가 싹 없어지고 싹 다 아파트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가다가 나중에는 또 아파트가 다 오래되면 또 아파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섰구나, 아파트가 사라지구나 이렇게 이름으로 관념으로 보면 변한다가 안 보여요. 아파트 그 관념으로 보지 말고 아파트가 없던 아파트가 서고 있던 아파트가 사라지고 이것을 직접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와. 그렇죠?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지금 또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이래요. 비가 오네? 날이 개었네?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변하는 게 안 보여. 근데 비가 오는 거를 그대로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가 온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비가 오는 걸 실제로 안 봐. 뭘로 본다?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처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100%를 뭘로 본다? 이름으로 봅니다. 이름으로 보고 이름으로 듣고 이름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념 이걸로 보는 거지 실제 내 눈으로 지금 현재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보는 그 상황을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비가 왔다가 날이 개었다가 온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보이죠. 날이 덥네. 오늘은 날이 좀 서늘해졌네. 이렇게 보는 날이 덥네, 서늘해졌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이름을 붙여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도 첫째는 전체로 보기, 두 번째는 쪼개서 보기, 세 번째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것으로 보기를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는 거, 걸어가는 거, 또 식장 가서 일하는 거, 애기 보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다? 변하는 도리거든. 그 변하는 도리를 쭉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세수한다, 내가 이빨 닦는다, 이러면 이름 속에 매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41쪽 오늘 이 모습은 헛것이다. 이게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또 이야기. 자, 시작. 어쩌면 저녁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꿈은 헛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꿉니다. 그죠?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어쩌냐 꿈이 가짜인 걸 알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꿈을 꾼다고 합시다. 그게 꿈인 줄 모릅니다. 깨어났다. 그래서 불교는 무슨 공부다?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깨달음이 멀리 있고 깨달음을 어디 가서 쟁취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상태를 마지막 깨어나는 거거든. 깨어나는 거. 그런데 꿈은 확실히 알아. 뭐 알아?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계속 꿈을 꾸면 모를 겁니다. 계속 꿈을 꾸면 모를 겁니다. 근데 아침에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꿈꾸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겠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깨어나거든. 깼으니까 어쩌냐 꿈이 가짜구나. 그래서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았단 말이죠. 꿈에.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첨금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여기서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갈 사람. 왜냐? 꿈이라서. 꿈이 어째서 100억이나 되는 돈을 받으러 안 가느냐? 꿈이 가짜다. 근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꿈에서 깨어나봤거든. 요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짜인 줄 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2쪽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모두를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쩌냐 꿈에 당첨된 로또 100억, 1등 100억을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에 간다고 하면 모두들 사람들이 꿈깨라고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100억을 받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누구도 얼마 주고 막 아주 그냥 막 펼칠 거 아닙니까? 이 꿈이 가짜인 것을 모르면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집을 지을 겁니다. 근데 더욱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저녁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됐으니까 100억인데 아이고 꿈이네. 이거 가짜네. 100억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이나 집착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아니까.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짜인 줄 모르면 아이고 100억이나 되는 돈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망상에 망상을 막 부리고 있겠죠. 어쩌냐게 100억 꿈에 당첨이 됐으니까 오늘로 이제 깨고 나서는 로또나 한 장 사볼까? 이 정도겠죠. 100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1등에 당첨됐으니까 로또나 한 장 사볼까? 혹시 뭐
어디에 당첨이 될런지 모르니까 요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100억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을 거라. 왜 그러냐? 그 꿈이 가짜인 줄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가짜고 헛것인 줄 확실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망상에 고리를 번뇌망상에 헤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몸뚱이가 변하거든요. 몸뚱이가 변한단 말입니다. 몸뚱이가 아기 때서부터 지금 서연이 아기가 지금 갓난이에서 그 위에는 조금 더 컸거든요.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갈 거고 유치원 갈 거고 학교 갈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할머니가 될 것이고 이게 변할 거 확실히 알거든요. 변하는 거 확실히 알거든. 이게 변하는 거는 뭐냐? 가짜라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헛것인 줄 안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고 또 그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다 바뀝니다.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이치를 먼저 배워서 그것을 실제로 확실히 자기가 깨달을 때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란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화가 났네?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인과 연에 의해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화가 안 났겠죠. 그래서 이 화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거든. 근데 이 화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데 어떻게 하냐? 이 화를 계속 붙들고 있네. 다른 일에도 또 붙들고 있네. 헛것인데도 계속 붙들고 좋다 이러면 좋은 걸 또 계속 붙들고 있네. 그래서 옛날 경허선사 그 얘기가 있죠. 경허선사가 이제 제자들을 제자 한 분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경허선사가 그 제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죠. 이 제자가 이제 뭐 말이 많단 말이지. 스승을 따라오는데 이 스승이 이제 공부를 시킬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방편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투덜하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가 그 동네에 어귀에 딱 들어가서 어떤 처녀가 있답니다. 그 처녀를 딱 붙들고 뽀뽀를 딱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막 이 똘중이라고 때려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하고 그 제자가 막 죽으라고 달릴 거 아닙니까? 여기 막 쫓아오니까. 그래서 한참을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한참 갔는데 이 제자가 스님은 왜 그렇게 아가씨한테 뽀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경허선사가 딱 하시는 말, 니는 아직도 그거를 아가씨를 붙들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니는 아직도 지금 현재는 그 아가씨가 없는데 니는 아직도 그 아가씨 붙들고 있냐? 그래서 거기서 이 제자가 한 방 먹은 거지. 한 방 휙 돌아온 거지. 이 제자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한참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를 계속 붙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왜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큰 기업가나 사업가나 또는 다른 면에서 아주 그가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붙드는 거 우리는 뭐든지 붙들거든요. 화도 붙들고 좋은 것도 붙들고 뭐 욕심도 붙들고 뭐든지 공부도 붙들고 뭐 깨달음도 붙들고 부처도 붙들고 중생도 붙들고 막 붙드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속 시끄러워. 그냥 속에 막 붙드는 게 꽉 찼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뭐 그렇기도 하고 아마 본인도 자기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셨겠죠. 훈련을 하셨겠죠. 사업을 하면은 이익도 많이 보지만 손해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정조영 회장 얘기인데 정조영 회장은 사업으로 그게 굉장히 어떤 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잠 못 자죠. 왜? 맨날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요. 맨날 내가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분은 딱 잘 때는 그거 싹 놔버린다는 쿨쿨 주무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기가 다르네.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큰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근기가 다르네. 우리는 막 조그만 밴댕이 속이 돼갖고 조그만 것도 어떻게 한다? 계속 붙든다. 그냥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속 안에 그냥 꽉 붙들어 놓고는 막 속 시끄러워 죽는다 혼자서. 그게 속 시끄러울 일이 전혀 아닌데 이미 변하고 자꾸 변해서 가는데 계속 자기는 붙들고 있는 거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비유가. 그래서 만약에 꿈속에서 100억을 당첨이 됐지만 깨고 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안 해. 왜? 그게 헛것인 줄 안다는 거. 가짜인 줄 아니, 꿈인 줄 안다. 근데 왜 꿈인 줄 아니? 꿈에서 깨어나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놔버리게 되겠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느 날 문자를 빌려서 머리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자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꾸만 연습하다가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변한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내가 확 마음에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거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어난다는 겁니다. 깨어난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실은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꿈인 줄 알아라.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시 꿈에서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여 직접 느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밤에 자는 꿈. 밤에 자는 꿈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 꿈이 헛것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깨어 있을 때 꿈. 이걸 무슨 꿈이라 하느냐? 생시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깨어 있어. 의식이 있을 때의 꿈. 이게 꿈이거든요, 지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생시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시꿈을 어떻게 깨어날래?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잠을 잤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꿈인 줄 알아. 근데 생시꿈은 꿈인 줄을 모르고 계속 꿈을 꾸다가 그냥 몸뚱이 죽어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냥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항상하다. 몸뚱이가 어쩐다. 내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꿈속에 있는 겁니다. 생시꿈이다. 이걸 생시꿈이라고 해요. 생시꿈을 깨는 방법. 생시꿈을 깨는 방법이 뭐냐? 모습 공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헛것인 걸 봐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호흡법을 가르쳐 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뭐 윗바사나다 감화선이다 우리 이제 여기 보림선언 같은 모습 공식이다 또 반문문성이다 새말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생시꿈에서 깨어나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달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깨달음 자기의 성품을 본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딴 데 가서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깨달음을 얻으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나는 본래 지혜 본성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한다? 계속 꿈속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요 꿈을 깨기만 하면 100억 로또에 당첨이 돼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내가 요 꿈만 깨고 나면 그냥 내 본성자리다. 그냥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믿어지지를 않죠. 믿어지지를 않는데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생시꿈을 깨어봅시다.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그 속에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깨어났다가 금방 잠이 들어. 깨어났다가 금방 잠이 들죠. 그렇죠? 보통은 밤에 깨어나면 잠이 금방 못 듭니다. 그지? 근데 우리는 깨어나는 순간 잠들고 깨어나는 순간 잠들고 이래가지고 이 깨어나는 순간이 좀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시간이 금방 잠이 드니까 이게 잘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내가 지금 컵을 본다. 그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그 경계에 자꾸만 매몰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자, 생식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세에 병원으로 돌아가신 신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의 꿈은 제2의 꿈이라는 백봉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으나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2의 깊이 박혔으나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딸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동안에 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상황을 이렇게 글로 적은 건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백풍 선생님께 직접 가서 법문도 듣고 그러셨거든요. 네, 같이 이제 저 같이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를 딱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대로입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당신이 49세니까 여기 지금 49세보다 적은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49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은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그때 아프셨기 때문에 곧 당신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그렇게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측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백봉 스님한테 가서 이제 법문 듣고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잘 안 된 거죠.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은 거지.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마음에 걸렸던,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딸이 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남의 딸이 둘이니까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게 마음에 걸리신 거지, 옛날 분이니까. 그래서 딸이라고 서운해하지 마라. 서운해하지 말고 딸을 잘 키워라.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또 다른 애한테는 일일이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는 사흘 전에 딱 해보니까, 딱 당하고 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다 유언을 하셨어요. 뭐 엄마가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제 건강하셨을 때는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는 뭐 몸뚱이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게 없죠. 굉장히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27살 때거든요. 그때 둘째 놓고 1년 됐을 때, 그때 딱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꿈, 우리가 지금 이걸 생식꿈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를 제1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 우리가 잠잘 때 꿈은 제2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꿈은 꿈속의 꿈이고, 지금 현재는 생식꿈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헛것이고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꿈이 진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 내류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49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책을 지을 때에도 지금 2000 몇 년에 지었지? 한번 보자.
언제쯤부터? 2018년이요? 2018년이면 뭐 6년 전 얘기네요. 지금 70하니까 6년 전이면 65세 때 얘기네. 그러니까 어머니 49세니까 제가 65세니까 훨씬 어머니보다 많이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냥 추억이라 지나간 시간들. 그래서 했던 덧 살았던 듯 한 거지. 지금 현재는 살았다 말았다. 그게 지금 현재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항상 드십니다, 여러분. 항상 드십니다. 붙잡을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내버릴 해도 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변하는 도리만 있게 말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는 누가 붙드느냐? 내 망상이 붙드는 거지. 그 붙들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연습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면서 점점 생각이나 감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헛것이다가 마음에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흠모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둘 수 있고 저것도 놔둘 수 있어서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지금 그냥 대략다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모습 공식 연습하기가 이제 뒤에 이제 실제로 연습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그러니까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는 전부 다 뭘로 보느냐? 실제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관념으로 보거든요. 이름으로 보거든. 이름으로 예를 들어 말을 합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 내한테 얘기를 하면 나는 나의 자료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저 사람이 본래 의도했던 그 의치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내가 저 사람 의도를 그대로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오해가 딱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딱 일어나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그 생각을 다 내려놔야 내가 딱 비어 있어야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비치는 것이지 내가 거울에 내 거울에 막 색깔을 칠해놨어. 색깔을 칠해놓으면 만약에 산을 비추면 산이 그대로 비춰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내가 깨끗한 잘 닦인 거울 유리가 되는 겁니다. 잘 닦인. 그러니까 그 어떤 얼룩도 없는 그 거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 깨끗하게만 딱 보고 되면은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하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냅두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합니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보면 이걸 다 스티커로 써놔가지고 컴퓨터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자기 눈이 돌아가는 데마다 다 붙여. 왜냐면 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자꾸만 자기가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많아요. 자기가 요거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방법이 생각이 나죠. 알람을 딱 해놔. 요새 스마트폰에. 그러면 만약에 뭐 30분에 한 번씩 한다든지 1시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람을 딱 알람이 울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알람이 딱 되면 바로 또 모스空식 한번 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 이랬는데 이제 점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소리 이런 것을 처음에 하게 되는데, 나중 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쭉 가면 이제 그 뜻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면서 생각, 내가 일어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전부 다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서 그 모습을 딱 붙잡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헛것이다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누구나 처음에 할 때는 이 헛것이다가 환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헛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개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헛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허무하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헛것이다라는 말은 본래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본래 없는 것, 본래 그 자체가 없는 것은 헛것이고, 허무하다라는 것은 유에서 무로 되는 것이고, 헛것이다라는 건 유무를 떠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둘 수 있고 저것도 놔둘 수 있어서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헛것이라는 말은 그림자와 같다, 꿈과 같다. 꿈이라는 게 본래 있어서 유에서 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꿈이라는 것은 유에서 무가 되는 게 아니야.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